안녕하세요. 상묵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방법규를 딱 30분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마음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 영상에서는 법 조문을 통째로 외우지 않습니다. 소방법규를 어려워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문을 하나하나 암기하려다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직 감리원인 저도 모든 조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를 읽는 법을 압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법규의 3층 구조를 잡고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의 차이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헷갈리는 해석 포인트를 짚고 마지막으로 실제 판단이 갈리는 사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PART 1. 법규를 외우지 말고 구조부터 읽기. 먼저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소방법규는 시험 문제처럼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정확한 조문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 그게 실무입니다. 그러려면 법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 모든 책 내용을 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분류 체계를 알죠. 어느 서가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 알면 원하는 책을 빠르게 찾습니다. 법규도 똑같습니다. 체계만 알면 필요한 조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실무자의 실력은 얼마나 많이 외웠나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정확한 조문을 찾아 적용 하나로 판가름 납니다. 암기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자, 핵심입니다. 소방법규는 크게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그리고 기술기준. 이 세 층이 위에서 아래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내려갑니다. 맨 위층은 법률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2층은 가장 큰 원칙을 정합니다. 건물에는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관계인은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무엇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선언하는 층입니다. 가운데 층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법률이 큰 원칙만 말했다면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에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용도, 이런 규모의 건물에는 자동화 재탐지 설비를 설치하라 하는 식이죠. 법령 원문.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행정 안전 불용 시행 규칙으로 내려갈수록 위임을 받아 세부를 정합니다. 상위법이 큰 틀, 하위법이 세부 규칙입니다. 맨 아래층은 기술 기준, 화재 안전 기술 기준 NFTC입니다. 가장 구체적이죠. 그 설비를 실제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성능을 내야 하는가를 정합니다. 감지기를 몇 미터 간격으로 어느 높이에 설치해라 같은 세부 수치가 여기 담깁니다. 정리하면 위층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운데는 어떤 경우에, 아래층은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추상적인 원칙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뀝니다. 이 3층 구조가 소방법규의 뼈대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어떤 조문을 만나도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꼭 설치해야 하나? 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니 시행령에서 찾고 헤드 간격은? 은 어떻게라 NFTC에서 찾습니다. 질문의 성격에 따라 찾아갈 층이 정해지는 거죠. 실무 TIP. 새 법규 질문을 만나면 먼저 물으세요. 이건 무엇을 법률 어떤 경우에 시행령 어떻게 NFTC 중 무엇을 묻나? 이 한 번의 분류가 조문 찾기의 90%를 해결합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래층 기술 기준만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감지기 간격 같은 세부 수치만 외우려 하는데 정작 이 건물에 그 설비가 필요한지는 위층에서 정해진다는 걸 놓칩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 읽으세요. 먼저 이 설비가 왜, 어떤 근거로 필요한가를 위층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 어떻게 설치하는가를 아래층에서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법규가 훨씬 명확하게 읽힙니다. 법규는 벽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PART 2.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의 차이. 이제 그 구조 안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짚겠습니다.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의 차이입니다. 이 둘을 구분 못하면 멀쩡한 걸 문제 삼거나
정작 문제인 걸 그냥 넘기게 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두 기준의 가장 큰 차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즉 시점입니다. 설치 기준은 설비를 처음 설치하는 시점의 기준이고, 유지관리 기준은 이미 설치된 설비를 계속 관리하는 시점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설비를 새로 넣을 때 적용됩니다. 이 용도, 이 규모엔 어떤 설비를 어느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가를 정하죠. 감리원인 제가 신축 현장에서 주로 확인하는 게 이 설치 기준입니다. 유지관리 기준은 그 건물이 사용되는 내내 적용됩니다. 이미 설치된 설비가 계속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설치는 완벽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닳고 부품이 노후되고 누군가 밸브를 잠가 놓기도 하니까요. 실무 TIP 한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설치 기준은 제대로 달았는가, 유지관리 기준은 제대로 유지되는가. 시점이 다르니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그럼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소급 적용 문제 때문입니다. 설치 기준은 시간이 지나며 계속 강화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고 사례가 쌓이면서 새 건물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죠. 그런데 기준이 강화되면 옛날에 지어진 건물도 전부 새 기준으로 뜯어 고쳐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은 지어질 당시의 기준으로 설치된 것이고, 나중에 기준이 바뀌었다고 소급해서 전부 강제하지는 않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점검할 때는 지금 기준이 아니라 그 건물에 적용됐던 당시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현재 최신 기준을 오래된 건물에 그대로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 위반이 아닌 걸 위반이라 지적하게 됩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정한 예외 항목이 있으니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반면 유지관리 기준은 시점과 무관하게 지금 정상 작동하느냐를 봅니다.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라도 설치된 소화기 압력이 빠져 있으면 그건 유지관리 불량입니다. 당시 기준이고 뭐고 작동해야 할 게 작동 안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먼저 물어보세요.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고 설비는 언제 설치됐나? 이 정보가 있어야 어느 기준으로 판단할지 정해집니다. 건축물 대장과 설비 설치 이력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리하면 설치 기준은 신축 신규 설치 때 적용되고 시간이 지나며 강화됩니다. 유지관리 기준은 사용하는 내내 시점과 상관없이 지금 작동하는지를 봅니다. 오래된 건물에 최신 설치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면 안 되고, 유지관리는 오래됐든 새것이든 작동 여부가 전부입니다. PART 3.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해석 포인트. 이번엔 조금 더 실전적입니다. 법규를 읽다 보면 이게 이 경우에도 적용되나? 하고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4가지 해석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입니다. 소방법규는 건물 용도에 따라 필요한 설비가 달라지는데 현실의 건물은 용도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 3층부터는 주거인 복합 건축물이 대표적이죠. 이럴 땐 각 부분을 그 용도에 맞게 보되 건물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도 함께 따집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을 함께 보고 애매하면 더 안전한, 즉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무 TIP. 안전에 관한 판단은 보수적으로, 용도가 애매하면 더 위험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면적과 규모입니다.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 같은 숫자 기준이 많은데 이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서 헷갈립니다. 연면적에 지하층 주차장을 어떻게 포함하는지, 수용 인원을 어떻게 세는지는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감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정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연면적 바닥 면적 높이 층수는 대부분 건축법령 정의를 따릅니다. 숫자를 대입하기 전에 그 숫자를 재는 자의 정의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부등호입니다. 이상과 초과, 이하와 미만. 사소해 보여도 결정적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000을 포함하고
초과면 천은 빠집니다. 경계선에 걸린 건물에서 이 한 글자가 설비 설치 여부를 가립니다. 그리고 또는인지 그리고인지 접속사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주의사항. 경계 수치에 걸린 건물일수록 이상 초과 이하 미만과 또는 그리고를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짐작으로 판단하면 설비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실수가 됩니다. 세 번째, 예외 규정입니다. 조문 본문만 보고 판단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설치 기준엔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본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도 바로 아래 단서에 다만 다른 설비가 이미 있으면 면제한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조문은 반드시 끝까지 읽으세요. 다만 하는 경우에는 를 제외한다가 나오면 거기에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본문과 단서는 한 세트입니다. 네 번째, 아무리 봐도 애매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감리원들이 쓰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한 쪽으로 해석한다. 둘째, 입법 의도, 즉 이 조문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한다. 셋째, 정말 어려우면 관할 소방서에 질의해 유권 해석을 받고 기록으로 남긴다. 혼자 임의로 결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 용도 면적 예외 애매할 때만 의식해도 해석 실수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규는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 함정을 아는 사람이 잘 다루는 겁니다. PART4. 점검 위반 판단이 갈리는 대표 사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으로 이어지는지 세 가지 대표 사례로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정상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위반이라 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보시죠. 첫 번째 사례. 천장에 화재 감지기 위에 물건이 쌓여 있거나 마감재로 덮여 있습니다. 위반일까요? 명확히 위반입니다. 유지관리 위반이죠. 감지기 자체는 고장 안 났지만 소방시설은 존재가 아니라 기능이 목적이라 작동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된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두 번째 사례. 200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인데 감지기 간격이 현행 최신 기준보다 넓습니다. 위반일까요? 여기서 초보자와 실무자가 갈립니다. 이 감지기는 지어질 당시 기준으로 설치된 겁니다. 이후 기준이 강화됐다고 무조건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준공 시점과 당시 기준,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위반도 무조건 정상도 아닙니다. 주의사항. 오래된 건물은 준공 당시 기준으로 보되 정말 당시 기준엔 맞았는지, 소급 적용이 요구되는 항목은 아닌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 번째 사례. 소화기 압력계 바늘이 빨간 구역, 즉 압력 부족을 가리킵니다. 건물이 새 것이든 오래됐든요. 이건 명백한 유지관리 불량입니다. 압력이 빠지면 정작 필요할 때 분사가 안 되니까요. 앞의 두 사례와 달리 이건 시점과 무관합니다. 유지관리는 언제나 지금 작동하는가가 전부니까요. 실무 TIP. 판단이 헷갈릴 때 물으세요. 이건 설치의 문제인가? 유지관리의 문제인가? 설치 문제면 시점을 따지고 유지관리 문제면 시점 무관하게 지금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 한 질문이 대부분의 사례를 정리해 줍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소방법규는 외우는 게 아니라 3층 구조, 법률 시행령 기술 기준으로 읽습니다.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은 시점이 다르고 해석할 땐 용도 면적 예외 애매함 네 가지를 조심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의 목적은 기능입니다. 가려지거나 압력이 빠진 것은 고장이 아니어도 위반이고, 설치 문제는 시점을 따지고 유지관리 문제는 지금 작동하는가만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법규를 벽이 아니라 판단의 도구로 쓸 수 있게 되셨습니다. 법규는 지도입니다. 구조라는 지도를 손에 쥐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길이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법규 감각을 실제 소방시설 하나하나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묵TV였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응원합니다.